2034년이면 홀란드 네가 몇 살이지? 그야 뭐 내가 2000년생이니까 34살이겠지. 5년 6년짜리 재계약은 들어봤어도 9년 6개월짜리 재계약은 난생 처음 본데 바이아웃마저 없앴으니 사실상 맨시티에서 은퇴하겠다는 건가? 얼마 전 파마도 첼시와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서 9년 재계약을 맺었다는 거 알지? 그럼에도 다른 팀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나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면 이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어? 이번 시즌은 비록 우승과 조금 멀어져 있지만 EPL의 황제라 불리는 맨시티에서 10억 가까운 주급을 받으며 뛰는 건데 굳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필요가 있겠어? 나랑 퀸도아니야 뭐 선수 생활이 끝나가고 있으며 워커 형도 사우디행을 앞두고 있으니 어쩌면 홀란드 니가 자기 주장이 될 수도 있겠는걸. 뭐 시켜준다면 마다하지 않겠지만 주장은 나보다 로드리 형이나 디아스 형이 어울리지 않겠어? 난 그저 주급 1위답게 득점 1위만 집중하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10년 연속 득점왕이나 도전해봐야지. 토트넘에서 제2의 해리케인을 키운다거나 맨유에서 제2의 호나드를 영입하지 않는 한 너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 원래 우승도 해본 놈이 더 하고 싶다고 챔스 우승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당장에 은퇴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계약 박은 기념으로 깜짝 우승 가능하겠나? 주급이 올랐으니 응당 더 많은 골을 넣어야겠지만 챔스 우승이란 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형들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로드리 형은 아예 사라져버렸으니. 그러니까 갈락티코의 마지막 퍼즐로서 나 은바페를 따라 레알에 왔어야지. 뭐 한다고 한 경기가 끝나가는 맨시티에 장장 9년짜리 재계약을 박은 거지. 오랜만이네 파페 형. 수페르 코파는 바르셀로나에게 내줘버렸고 아틀레티코가 도무지 질 생각을 하잖아. 리그 우승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려나? 홀붕이나만 갈락티코에 합류했다면 트래블은 따놓은 당상이었다는 거 몰라? 하다못해 바르샤라도 가서 나와의 음란 대전을 펼쳤어야지. 도대체 뭐 때문에 맨시티와 종신 계약을 해버린 거지? 음란 대전이라면 챔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내가 만약 바르샤에 갔다면 파페 형은 더더욱 우승이 힘들어지지 않았겠어? 내 나름대로 형을 배려한 선택이었으니 최소한 내 라이벌답게 라리가 최강으로 거듭나기 바라며 프리미어리그 입성부터 구단 최초 트래블까지 엘링 홀란드 맨시티 종신기념 스페셜 에피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표팀 다녀왔습니다. 아들 잘 갔다 왔어? 몇 골이나 넣었니? 아이 나 수술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골을 넣어. 그냥 애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하다 왔지. 그래 대표팀 친구들은 다들 잘 있고 어떻게 이번 유로 우승할 수 있겠니? 뭐 아자르 선배가 말썽이긴 하지만 그래도 황금세대 벨기에인데 당연히 우승이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뻐 죽겠어. 얼른 씻고 와. 엄마가 와사비 듬뿍 넣은 김치찌개 해놨어. 아니 무슨 김치찌개에 와사비를 넣어. 제발 음식 가지고 실험 좀 그만하면 안 돼? 어머 얘 좀 봐. 엄마 음식이 어때서? 자꾸 반찬 투정하면 브루노네 엄마처럼 쿵겨버린다. 알겠어 먹으면 되잖아. 근데 엄마 나 공격수 좀 사주면 안 돼? 얘가 또 그 얘기니? 스털링 있잖아 스털링. 포든도 있고 아이 중앙 공격수 말이야. 이제 아게로도 없고 제주스 가지고는 1등하기 힘들다고. 제주스가 어때서 그래? 걔도 한대는. 아니 엄마가 리그에서 1등하면 공격수 사준다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챔스에서도 1등 해야 사준댔지. 챔스는 엄마가 도시락을 이상하게 싸는 바람에 배탈 나서 망한 거잖아. 아니 김도 안 넣고 김밥을 싸는 사람이 어딨냐고. 김도 안 넣었다니? 엄마가 아래쪽에 넣어놓은 거 못 봤어? 그게 누드 김밥이라고 하는. 아이 그래서 공격수 사줄 거야 말 거야? 아빠 왔다 말라이쿰. 여보 오셨어요? 아니 덕배 이 녀석이 집에 오자마자 공격수를 사달라고 떼를 쓰지 뭐예요. 어이 김덕배도르 공격수가 갖고 싶냐 말라이쿰? 아버지 아이 그게 아무래도 아게로도 이제 없고 하니까. 그래 공격수 하나 사줄 때도 됐지 말라이쿰. 당신도 참 그렇게 사달란 대로 다 사주면 애 버릇 나빠져요. 김덕배도르 예 아버지. 공격수 사주면 챔스 우승할 수 있냐도르. 득점왕도르 도움왕도르 발롱도르 탈 수 있냐 말라이쿰. 그럼요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랑 FA컵까지 1등해서 트래블 성적표로 가져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축구선수 전문점 여기 다 있습니다. 찾으시는 선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기 공격수 좀 사러 왔는데요. 아 공격수 사러 오셨구나. 뭐 어떻게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신상이요? 아이 신상은 너무 비싸지 않나? 아빠 돈 많다도르 마음껏 골라봐라 말라이쿰. 아버지 그럼 뭐 신상으로 보여주세요. 자 신상 나왔습니다. 이름은 제시 린가드고요. 잉글랜드 출신의 선수로. 아니 이 선수 신상 맞아요? 누가 봐도 2월 상품 땡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아이 그게 뭐 예전에 한번 출시했던 선수이긴 한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사용해보시면 분명. 어이 사장도르 내가 누군지 모르냐 말라이쿰. 예? 아 가만보자. 설마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님이신가요? 이거 내가 오늘 제대로 플렉스하려고 한 5천원 정도 들고 왔는데 린가드도르? 장사할 마음이 없는가 말라이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연히 진짜는 따로 있었죠. 자 여기 올여름 이적시장 매물 중 가장 따끈따끈한 두 선수. 첫 번째로 도르트문트의 신성 엘링 홀란드.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넘어 영국 최고의 골잡이 해리 케인입니다. 세상에 진짜 홀란드랑 케인이잖아. 아무래도 홀란드보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케인이 낫겠지? 아버지 저 그럼 케인으로. 자 잠깐만요. 케인도 물론 좋은 선택이지만 완전 신상품인 홀란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독일어도 가능합니다. 예? 아 독일어가 가능하다면 말이 잘 통하긴 하겠네. 홀란드는 얼마나 하죠? 2,700억. 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케인보다 7살이나 어려서 가격이 떨어질 걱정도 없으실 테고 분명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어줄 겁니다. 개수작 부리지 말라이쿰. 그럼 케인은 얼마냐도르? 케인은 2,400억입니다만 아들 내년에 당장 챔스에서 우승하려면 케인이 낫지 않겠냐도르?
리그에서도 득점왕 3회니까 확실하고 말라이쿰. 에이, 에이징 컵은 무시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홀란드로 사시죠. 홀란드의 전속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았냐 말라이쿰? 어디 수수료 좀 벌어보려고 개수작이냐도록? 아니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홀란드는 내년이면 바이아웃이 발동해서 1,000억이면 살 수 있지 않냐도록? 어이 김덕배도르, 홀란드는 내년에 사줄 테니까 오늘은 케인으로 사라 말라이쿰. 그럼 케인으로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시불 말라이쿰. 포인트 적립은 됐다도르. 역시 듣던 대로 화끈하시네요. 아참, 마지막으로 케인 사가시는 김에 한 명 더 어떠십니까? 한 명 더라뇨. 저는 지금 중앙 공격수만 필요한데. 케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제주 스털링으로 때우시게요? 그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선수, 무려 리그 베스트 윙포드에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흥민손입니다. 예? 흥민이라면 케인과의 호흡도 장난 아닐 테고, 뭐랄까 케인을 데려온다면 다음 시즌 30개의 도움을 올리겠지만 흥민이까지 온다면 50개는 가능할 텐데. 아주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와 따로 구매하시면 1200억인데 뭐 케인이랑 1+1으로 구매하시면 도합 4000억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2400 플러스 1200은 3600인데요? 그게 둘을 같이 영입하는 건 한정판 중에 한정판이거든요. 에이 뭐 그럼 그냥 케인만 주세요. 전 케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빠 돈 많다더르. 사고 싶으면 둘 다 사도 된다 말라이쿰. 아니요, 저도 당연히 둘 다 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 그렇게 많이 쓰시면 또 징계위원회인지 뭔지 열릴지도 모르잖아요. 김덕배도르, 아빠 걱정해주는 거냐 말라이쿰? 감동이다도르. 그럼 케인도 구매했으니 이만 돌아가시죠 아버지. 잠깐 기다려라 말라이쿰. 아빠도 살 게 있다도르. 예? 아니 아버지 오늘 돈도 많이 쓰셨잖아요. 어차피 내 돈은 아무리 써도 안 줄어든다 말라이쿰. 어이 사장도르, 예 뭐 필요하신 거라도 혹시 근본도 살 수 있냐 말라이쿰. 근본이라뇨? 그런 선수는 없을 텐데. 선수가 아니다 말라이쿰. 내가 2008년 맨시티를 인수한 뒤로 5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FA컵 그리고 무려 6개의 리그컵을 들어올렸다도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근본이 없다며. 아이 그거야 전통과 역사보다는 자본으로 성장하셨으니까.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맨유가 오랜 시간 정상을 차지하며 무려 13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말라이쿰.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일 뿐이지 않냐도르. 최근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맨유가 한 번 우승할 동안 우린 5번, 무려 5번을 우승했다 말라이쿰. 그리고 만수르님이 구단을 매각하지 않는 한 머지않아 최다 우승 기록도 달아나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도르. 명실상부 현 시점 영국 최고의 클럽인 우리 맨시티가 언제까지 짭시티도르 노근본 도르로 놀림받아야 하냐 말라이쿰. 근본은 도대체 얼마냐도르. 얼마든 줄 테니 당장 가져와라 말라이쿰. 자, 드디어 우리 맨시티 스쿼드의 마지막 퍼즐 홀란드와의 합의를 마쳤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합류할 테니 제주스는 9번 반납할 준비하고 있어. 예? 아이 그럼 전 몇 번을 다르라고요? 너 예전에 33번인가 달았었잖아. 그걸로 다시 달면 되지. 그때야 저도 유망주였으니 그랬던 거지. 이제 너였단 팀의 에이스 중 한 명인데 그래서 지금 양보를 못하겠단 거야? 적당히 다른 등번호로 갈아타라고. 7번은 스털링이 달고 있으며 10번은 그릴리시, 12번은 진첸코가 달고 있습니다. 멋쟁이 번호들은 이미 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18번은 비어있을 거 아니야. 18번으로 달면 되겠네. 설마 1 더하기 8은 9라고 18번을 달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8도 귀요미. 맨시티의 귀요미로서 18번 만한 게 더 있나? 아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녀석도 아니고 홀란드잖아 홀란드. 아무래도 너가 양보해야지. 근데 감독님, 듣기로는 홀란드의 주급이 어마어마할 거라던데 설마 덕배보다 많이 주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더 많이 줘야지. 리그 최강 맨시티의 최전방을 이끌 녀석이니만큼 주급도 리그 최강으로 일주일에 8억씩 주기로 했다. 세상에 8억이라니? 저기 덕배 너 괜찮겠어? 골만 확실하게 넣어준다면 주급 1위 정도야 양보할 수 있다. 아이 그동안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패스를 찔러주면 뭐하냐. 전방에서 말도 안 되게 날려먹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공격수가 합류했으니 한 시즌에 30어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일단 동료들과 인사부터 나눠야겠지? 어이 홀란드 들어오게나. 요호 다들 반갑습니다. 조만간 맨시티에 합류할 노르웨이산 디카프리오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입니다. 아이 다 좋은데 그 디카프리오 드립은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디카프리오 팬으로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아니 어째서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반박이가 따로 없는데 혹시 디아스 선배 질투하시는 겁니까?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어이 디아스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안 오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참나. 아이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합류한다면 선배들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등번호 9번과 구단버스 맨 뒷자리는 당연히 준비해 두셨겠죠? 아니 9번은 그렇다 쳐도 맨 뒷자리는 불편하지 않나? 원래 잘생긴 에이스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자기만의 생각에 잠겨있느라 팬들의 인사에도 살짝 무심한 게 포인트란 건 모르십니까? 무슨 소리야? 에이스라면 당연히 맨 앞자리, 그것도 감독님 옆자리에 앉아 전술 회의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건 잘생기지 않은 에이스들이고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축구도 엄청 잘하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잘난 줄 모르는 차가운 냉미남 체질이랄까요? 불어터진 냉면같이 생겨가지고 냉미남은 무슨? 아니 감독님 제 나이가 지금 30인데 저런 것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대신에 골은 확실하게 넣어줄 테니 덕배 너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또한 앞으로 선배님들은 절 홀란드가 아닌 프린스라 불러주시고 후배들은 나에게 선배님이 아닌 왕자님이라 부르도록 하여라. 프린스는 씨발 도저히 못 참겠다. 덕배 형 그냥 내가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도록 할 테니 30골 이상 넣어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그릴리씨. 그리고 뭐 왕자님이라고 해서 다 잘생긴 건 아니잖아. 아니 저 새끼 얼굴을 봐. 프린스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이봐 프린스, 근데 너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나? 숨기고 있다뇨? 아 뭐 제 여자친구 공순이라면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르트문트에 있는 내 친구 로이스에게서 연락이 왔다. 홀란드 내 녀석이 부상을 숨기고 있다고 말이지. 아니 부상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홀란드는 올 시즌 연이은 부상으로 2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햄스트링을 시작으로 허벅지 근육 파열은 물론 지난 A매치에선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이봐 홀란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적할 때가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게 아무래도 일단 이적부터 하겠다는 거겠죠. 녀석은 지금 구단에서 진행하려던 MRI 검사도 거부한 채 맨시티 이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너 이 자식 지금 우리 팀을 뭘로 보고? 어차피 맨시티에서도 메디컬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긴 하다만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있었다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유리몸 선수라면 8억이나 주긴 곤란하다고? 한 경기당 한 골은 넣어주는데 유리몸이면 좀 어떻습니까? 뭐 이 자식아? 제가 비록 26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무려 25골과 8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절반만 뛰어도 웬만한 선수의 풀타임을 넘어서는 엄청난 스탯이라고요. 부상을 뛰어넘는 악마의 재능이라 해도 결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우승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에 만수르님께 말씀드려서 단언컨대 제 부상은 선수 생명을 끝낼 만큼 심각한 게 아닙니다. 조만간 완전히 회복해서 풀타임 활약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건데 이대로 포기하시겠어요? 이런 젠장! 조만간 확실히 낫는 거 맞지? 뭐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저도 다른 팀 알아보고요. 다른 팀은 무슨? 대신 8억을 주는 조건에 완전한 회복도 포함된 거다. 물론이죠. 맨시티에 합류하기 전까지 완벽히 나아서 오겠습니다. 단 저 역시 마지막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은 무관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쉽게 무관에 그친 맨시티 홀란드 영입으로 트래블 달성. 이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까? 리그나 챔스 모두 아쉬운 준우승 정도로 머물러 주십시오. 고작 그런 이유로 우승을 포기하라고? 적당히 나대 이 새끼야. 그치만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최강이라면 제 영입이 빛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리그나 챔스를 포기했다가 너가 합류하기 전에 나부터 경질될 거다. 다만 리그컵이나 FA컵은 이미 우승에 물 건너 갔으니 올 시즌은 최대가 더블이며 다음 시즌에 제가 합류해 나머지 우승컵도 들어올리며 구단 최초로 트래블을 넘어 쿼드러플을 노려보신다는 거죠? 바로 그거지. 명색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합류할 팀이 무관인 것보단 낫지 않겠어? 올 시즌은 지금의 스쿼드로 2개의 우승컵에 도전해보고 다음 시즌엔 홀란드가 합류한 유럽 최강의 스쿼드로 우승컵을 모조리 쓸어 담는 거다. 네 눈을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형 곁에 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 한 골만 더 패스 좀 더 인테르 정도로 우릴 어쩔 수. 오나나 까불지 못하게 전방 장악해놓고 라우타로 다리 사이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 바스톤이 제끼고 멀리 달아나버려. 우린 트래블 메이커. 위히히히. 자자 신나는 건 알겠다만 노래는 거기까지 하고 우리 맨시티가 구단 최초로 잼스 우승은 물론 트래블까지 달성했다. 먼저 주장인 균도안부터 소감이 어떻지?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샬케 유스 선수로 있을 무렵 전지 훈련으로 LA에 갔을 때였던가요? 그 당시 미국에선 축구보다 야구가 인기였지만 그만 소감을 얘기하랬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무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잼스 우승에 성공했으니 엉뚱한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재계약박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다음으로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뱅 디아스, 자네 소감이 어떻지? 뭐 간단히 말해 후뱅부터 전뱅까지 모든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월클 센터백답게 소감도 월클이구먼. 자네를 비롯해서 워커와 스톤스, 아케와 아칸지까지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수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수비가 월클이었다면 공격은 월클이지 않았습니까? 덕배형의 천재성과 홀란드의 파괴력에 묻혀서 그렇지 저 그릴리시 역시 측면을 제대로 휘저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시추 너도 수고 많았다. 아무튼 세계 최초로 2번의 트래블을 거머쥔 나 펫박이의 제자들답게 선발이고 후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월드클래스.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 맨시티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강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면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역시 우리 맨시티에서 나오겠죠? 뭐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굳이 7개나 있는 녀석한테, 굳이 미국으로 떠난 녀석한테 굳이 8번째 발롱도르를 주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 축구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너희 중에 한 명이 받아야지. 그럼 뭐 어지간해선 공격 자원 중에 나올 것 같고 명실상부 맨시티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아이 덕배형 부끄럽게 왜 그래? 물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나 홀란드가 탈 가능성이 99%라 할 수 있지만 무슨 소리야? 맨시티의 에이스는 나 김덕배라는 거 몰라? 형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맨시티의 에이스는 누가 봐도 나
홀란드이며 형은 그냥 내 패스 셔틀이라는 건 몰라? 내가 빵 셔틀도 안 해본 사람인데 패스 셔틀은 무슨? 그러는 너야말로 내 도움 셔틀이라는 건 몰라? 어찌됐든 도움보단 골이 더 주목받는다는 거 알지? 내가 리그는 물론 잼스까지 득점왕에 오르며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는데 발롱도르는 당연히 나 디카프리오의 차지가 되지 않겠어? 야 임마 조카프리오, 너 내가 없었더라면 그만큼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찔러주는 패스만 있었다면 케인은 한 시즌에 100골도 넣었을 거라고. 굳이 없는 사람 얘기까지 꺼내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우는 건 보통 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알지? 뭐 형 나이도 있고 해서 양보할 생각도 있긴 했다만 막상 눈앞으로 다가오니 나도 포기할 순 없겠는데. 이 자식이 진짜. 고작 트래블밖에 못한 녀석들이 발롱도르는 무슨? 발롱도르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몰라? 보아니 형은 좀 빠져있지. 귀신이고 나발이고 형이 발롱도르의 길점은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귀신이 아니라 퀸카인걸. 퀸카, my name is 일카의 긴도안 박찬. 호란 별명도 있지. 아무튼 도안이 형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트래블이 다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 트래블 밖에라는 거야? 내가 말한 진정한 주인은 고작 23살의 나이로 트래블은 물론 월드컵까지 차지한 새로운 우승 목격자 알바레스를 말하는 거다. 알바레스의 우승컵이 많다고 해도 고작 홀란드의 백업이라는 거 몰라? 아무리 우승 목격자라 할지언정 벤치에서 쌓은 경력 가지고는 최대가 3등이라 생각하면 알바레스가 골을 못 넣은 것도 아니고 나왔다면 득점에 성공했는데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나 슈팅 대비 골 순도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나? 그래 봤자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반 100골이나 집어넣은 나 홀란드와 비교나 되겠어?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정확한 패스를 보여준 덕배형을 넘을 수 있겠냐고? 그거야 시상식 날이 돼봐야 아는 거 아니겠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올 시즌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올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 맨시티에서 나온다면 케빈 데브라이너, 엘링 홀란드, 불리안 알바레스, 아니면 혹시 안동귀씨 균도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발롱도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랜만이다 홀란드. 히사시부리 미나미노 형, 다들 그동안 잘 지냈어?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리다니. 내년이면 나도 2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이러다가 발롱도르 구경도 못해보고 30살이 되는 거 아니야? 란도쿤 우리 셋 중에 가장 어린 것은 물론 기량도 가장 스고이한 란도쿤이 그렇게 맥빠지는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해보는 트래블을 20대 초반에 달성했으니 발롱도르도 조만간 반드시. 미나미 형은 너무 진지한 게 흠이라니까. 내가 설마 진심으로 그런 소리를 했겠어? 원래 송년회 같은 자리에선 자랑보단 푸념을 해줘야 계산에서 면제될 수 있는 거라고. 네가 아무리 푸념을 해봤자 우리 주급의 몇 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얼른 가서 이모님께 카드 맡겨놓지 않고 뭐하고 있어? 아이 그치만 내가 요즘 부상 때문에 골 소식도 잠잠하고 팀 성적도 그닥 좋지 못한 관계로 불과 얼마 전 트래블 우승에 발롱도르 2위까지 거머쥐었던 자식이 이까지 술값 얼마나 한다고 이걸 아끼고 있으면 모나코로 쫓겨나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미나미노 형이 뭐가 되겠어? 저기 희창쿤 나도 딱히 죽지 못해 살고 있진 않다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리버풀에서 버스 우승할 때만 해도 우리 셋 중에 가장 잘 풀린 것처럼 보이던 형이 지금은 모나코에서 유니폼이나 팔고 있지 않아? 유니폼도 성적이 좋아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올 시즌 들어 리그 16경기 만에 5골이나 넣었으며 시즌이 절반 이상 흘렀는데 5골밖에 못 넣었으면 거의 시체나 다름없던 거 아니야? 뭐 희창쿤이나 란도쿤에 비하면 다소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도 아닌 리그왕에서 5골이라면 사실상 퇴물이라고 봐야지. 아스날 역사상 최악의 선수로 손꼽히는 니콜라 페페마저도 한 시즌에 20골도 넘게 넣은 곳이 리그왕이지 않던가? 희창쿤이 윙포워드, 란도쿤이 스트라이커라면 나는 어디까지나 미드필더지 않습니까? 골을 넣지 못해도 미드필더라서 괜찮다.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지 않아? 세모발로 이름을 날렸던 스털링 이전 프리미어리그의 홈런왕 아론 램지의 어로가 아니던가? 뭐 램지가 직접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 얘기가 나오고 얼마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 램지도 말년을 리그왕에서 보냈다고 들었는데 이거 미나미 형이 알고 보니 제2의 램지였구나. 램지상과의 비교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셋 중에 내가 가장 연장자인데 히발 시창쿤, 홀발 시란도쿤 장난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아이 송년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 명 팀 짜먹고 시작해야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거라고. 아무튼 말이 퇴물이지 사실상 부활에 성공했다고 봐야지. 비록 무대는 한 수 아래를 할 수 있는 리그왕이지만 지난 8월엔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았다면서. 뭐 덕분에 일본 대표팀 재승선에 성공했지만 란도쿤이나 희창쿤에 비하면 미미한 활약이지 않겠습니까? 나야 애초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였다지만 진짜 놀라운 건 희찬이 형이지 않겠어? 유럽 최강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이라 볼 수 없는 울버햄튼에서 20경기 만에 10골 3도움. 얌전한 황소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우두머리 늑대로 자라나 흥민이 형을 넘어 나까지 위협하고 있다니까. 뭐 일단 칭찬은 고마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 올버햄튼을 강팀이라 볼 수 없다니. 최근 3경기 3연승에 힘입어 첼시와 동일한 승점으로 11위에 올라있건만. 솔직히 11위가 강팀이라 보긴 애매하지 않아? 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까진 가능하겠지만 우승이나 챔스랑은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유럽 최강 프리미어리그의 20개 팀 중에 딱 중간 정도 하고 있으면 강팀인 거 아니야? 희창쿤 말이 맞습니다. 레알 바르사 뮌헨 맨시티 파리 리버풀 같은 팀들만 강팀이라고 하기엔 세상은 넓고 팀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희창군의 울버햄튼은 물론 우리 모나코 역시 전통 강호이자 강팀이라 할 수 있으며 은근슬쩍 모나코를 끼워넣은 게 상당히 별로지만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 유럽 A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상위 5%의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1위만 하고 있어도 전세계 상위 1%의 축구팀이라 할 수 있지.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그 20경기 10골 3도움 그야말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이 뭐야? 뭐 어떻게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인생 강화에 성공하기라도 한 거야? 강화에 성공했다기보단 그저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황희찬과 은바페의 차이점은 황희찬이 조금 더 잘생겼다는 것뿐이다 라는 말 못 들어봤어? 엘링 홀란드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차이점은 직업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라면 모를까?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걸? 아무튼 내가 홀란드너와 미나미노 형보다 조금 늦게 폭발하긴 했지만 최근 활약만 놓고 보자면 나 역시 둘과 마찬가지로 B클럽 입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 하지만 희창쿤은 울버햄튼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계약 종료인 2028년이라면 희창쿤도 30살이 넘어 있을 텐데 그 나이에 B클럽 입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즌의 절반이 지날 동안 10골을 집어넣었으니 전체 시즌 동안 20골은 넣을 수 있지 않겠어? 계약 기간이 어찌됐든 간에 몸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중위권 팀에서 20골이나 넣은 선수를 B클럽들이 가만두겠냐고? 뭐 확실히 희찬이 형이라면 압도적인 피지컬에 연계 플레이도 수준급이겠다. B클럽들의 입맛을 돋을만한 선수지만 그게 뭐랄까? 난 희찬이 형이 울버햄튼에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너만 맨시티 가고 너만 트래블하고 너만 발롱도르 받겠다는 말이야? 아이 그런 말이 아니라 어째서인지 희찬이 형은 울버햄튼이랑 어울린달까? 홀란드의 축구에 우승이 있고 손흥민의 축구에 득점왕이 있다면 황희찬의 축구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란도쿤 낭만이 밥 먹여주니까 나와 란도쿤과는 달리 희찬쿤은 아직 빅리그 우승이 없지 않습니까? 나 역시 야망 있는 선수로서 낭만보단 우승이나 득점왕이 욕심나지만 홀란드의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적응에 실패한 라이프치히를 떠나 도망치듯 임대했던 울버햄튼에서 어느새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라나 최고 대우를 받으며 재계약.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로 나 황희찬의 스타일인 만큼. 근데 만약 희찬이 형이 득점왕까지 차지한다면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에서 얼마가 됐든 형을 데려오겠다 해도 울버햄튼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많은 돈을 남겨주고 떠나는 거야말로 가장 의리 있는 행동이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문제는 나중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울버햄튼 에이스로서 득점에 집중할 시간. 기다려라 홀란드, 계속 걸어 살라. 긴장 바짝 하십시오 흥민이 형. 코리안가이 황희찬의 득점포가 제대로 불붙어있는 지금 우승컵은 덱들이 가져갈지 몰라도 득점왕만큼은 나 황희찬이 차지하고 말 테니까. 오랜만이다. 홀란드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뒤 2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으며 이번 시즌도 고작 4경기 만에 무려 9골을 집어넣고 3년 연속 득점왕 우선 예약을 마친 상태라니 네가 진짜 괴물이 아닌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아이 그럼 뭐합니까? 인테리어와의 챔스 조별리그에서 선발 풀타임으로 나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강팀만 많았다면 큰 경기만 나왔다면 잠수를 타고 있으니 다들 쳐들어 양학 전용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학은 뭐 아무나 하나? 물론 큰 경기에서 활약이 해결사에게 있어 필수 요소를 할 수 있지만 2년 연속 리그에서만 30골 이상 넣은 선수가 괴물이 아니라면 일반 선수들은 사람도 아닌 거지 않겠나? 그러는 레반도프스키 선배야말로 라리가 이적 첫 해부터 득점왕에 우승까지 거머쥐고 지난 시즌은 조금 주춤했으나 이번 시즌 개막과 동시에 5경기 4골로 득점 선두에 등극. 바르셀로나 역시 오전 5승으로 은바페 레알을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라있다 들었는데 이게 정녕 36살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맞는 겁니까? 뭐 이 나이까지 나만큼 하는 선수가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발롱도르 수상 직전까지 갔던 선수인데 남들과 똑같이 에이징 커브를 겪을 순 없지 않겠나? 비록 홀란드 너나 은바페의 존재로 인해 꿈에 그리던 발롱도르는 끝끝내 수상하지 못하고 은퇴하겠지만 명색이 인간계 최강이라 불리는 선수라면 마지막까지 정상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지. 솔직히 선배라면 인간계 최강을 넘어 이미 신계 선수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 리그 득점왕을 시작으로 분데스리가 득점왕 7번, 그것도 5년 연속 득점왕을 독식하셨으며 라리가 득점왕까지 거머쥐고 피파 올해 선수상만 2번에 발롱도르 2위까지 올라보셨는데 어찌됐든 신계 입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발롱도르 수상에 실패했으니 내가 여전히 인간계 선수라는 거 아니겠나? 비록 난 이대로 수상하지 못하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홀란드 너라면 언제일지가 문제인 거지. 무조건 수상할 거라 볼 수 있으니 부디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뤄주길 바라며 요즘 30대 중반이면 어디 가서 늙었다는 소리도 못한다는 거 아시죠? 동년배들이 사우디에 넘어가 명예보다 돈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유럽 무대에 남아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신 선배께서 소위 말하는 신계 선수가 아니라면 저 역시 선배와 마찬가지로 인간계 최강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거참 축구계 외모 원탑 아니랄까봐 말은 또 왜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지. 아무튼 홀란드 너한텐 여러모로 미안한 구석이 있지.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3년 동안 한 번쯤은 득점왕에 오를 법도 했는데 제가 13골, 27골, 22골을 넣을 동안 선배께서는 34골, 41골, 35골을 넣으셨는데 아무리 미넨과 도르트문트라는 팀의 전력차가 있었다 해도 미안해하실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야 마음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물론 메날도라는 축구계의 정점은 따로 있었다지만 그들 못지않은 득점력에 그들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승 경력까지 레반도프스키 선배야말로 저 홀란드의 진정한 롤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동무스키 선배가 롤모델이라면 홀란드 너의 최종 목표는 발롱도르 2위란 말인가? 아니 케인 선배 죄송하지만 발롱도르 2위라면 이미 작년에 올라봤으며 먹고 커리어를 따라가겠다기보단 선배도 저도 리그 최강팀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이자 각각 폴란드와 노르웨이 국적으로 국가대항전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 나까지 한 세트로 묶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케인 선배 역시 분데스 최강 미넨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라 하지만 축구 종과 잉글랜드
대해 주장이시지 않습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은 따놓은 당상에 유로는 2대 연속 결승까지 오르셨으면서 본선에 진출하고 결승에 오르면 뭐해? 번번이 우승은 다른 팀에게 넘겨주고 앉았는데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못하고 돌아올 바엔 집에서 TV나 보고 쉬는 게 낫지 않겠나? 하긴 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케인 너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긴 하군.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지? 설마 아니 고작 그 말을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뭐 적당히 우승 비결을 물어보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클럽팀에서만큼은 트래블 우승까지 해본 저희와 달리 케인 선배는 여전히 순수 무관에 머물러 계시니 순수 무관은 씨발 나한테 너면이 형체가 존재하는 아우디컵이 있다는 건 몰라? 요즘 안 그래도 어떤 자식이 하루가 멀다고 무관이라고 놀림 통해 무관 알러지가 생길 지경이니까 한 번만 더 무관이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냈다간 저기 홀란드? 그 보쌈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는 반찬 이름이 뭐였지? 무말랭이였던가 무관랭이였던가? 이 선배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아예 오해하지 말게나. 난 그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 고민이 되었던 것뿐이지 개인 자녀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하여간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여기로 무관 타령 저기로 무관 타령 지긋지긋한 놀림에서 탈출하려면 하루빨리 우승을 하든 해야지 원. 아무튼 제가 오늘 두 분을 찾아온 건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기준 때문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선배께선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야 압도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팀의 승리를 겨닌 나아가 팀의 우승을 안겨줄 수 있는 우승 빼고 개인 실력만 놓고 말입니다. 요즘 자기들이 정상급이라 주장하는 스트라이커가 한둘이 아닌데 정상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라 불리려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준이라면 아무래도 득점왕을 해봤냐 못해봤냐가 가장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라이커에게 있어서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득점력이기도 하니 득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득점만 갖고 평가할 순 없지 않겠나? 막말로 나보다도 많은 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흥민이를 정상급 스트라이커로 할 수 있겠어? 그치만 흥민이 형은 윙어로 득점왕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시즌부터 종종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계시지만 전문 스트라이커라고는 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전문 스트라이커 중에 이른바 정상급이라 불릴 수 있는 월드클래스의 기준이 뭐겠냐는 말이지. 월드클래스까진 몰라도 정상급의 기준이라면 아무래도 역시 몸값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간혹 나나 홀란드처럼 특별한 이유로 인해 책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영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형 영입이라 불리는 전억 원저리의 금액이 정상급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럼 토트넘에서 저의 대체자로 영입했던 900억의 히샬리송과 1100억의 솔랑케 이 둘을 정상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한 명은 확실히 아니고 한 명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뉴캐슬의 이삭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조만간 정상급이 될 거라 보이는데 조만간 정상급이 아닌 지금 현재 정상급의 기준. 운 좋게 득점왕 한번 해봤다거나 어쭈짱게 몸값 1000억만 기록한 선수 말고 우리 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기준이 도대체 뭐겠냐는 말이지. 우승 경력도 득점왕 경력도 아닌 순수 개인 능력만 놓고 보자면 결정력, 몸싸움, 테크닉, 스피드, 제공권 위치 선정, 연계 플레이 그리고 큰 경기 활약 여부까지를 따져 종합 점수로 매겨봐야 하지 않겠나? 일단 케인 너 같은 경우 결정력 10점에 몸싸움 10점, 테크닉과 연계 플레이는 9.5점에 제공권과 위치 선정도 9점 이상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피드는 다소 떨어지는 관계로 7점, 큰 경기 활약 여부는 아쉽지만 4점 정도를 줄 수 있으니 평균 점수 8.5점짜리 스트라이커를 할 수 있으며 뭐 8점만 넘어도 정상급이라 보이는데 큰 경기 활약 같은 건 축구 게임에도 포함되지 않은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점수가 너무 깎인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방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쉽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포지션이 정통 스트라이커인 선수 중에 국가대항전과 유럽대항전 그리고 컵대회를 제외하고 유럽 5대 리그로 한정해 리그 득점왕을 최소 3번 이상 차지한 선수로 그렇게 따지면 너도 정상급이 아니라는 건 몰라? 아무리 한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다지만 리그 득점왕은 이제 겨우 2번밖에 못 해봤으면서 아니 뭐 올해도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으니 그럼 발롱도르 순위는 어떻습니까? 정통 스트라이커 중에 발롱도르 포디움에 들어봤던 선수만을 정상급이라 하는 것도 너나 동무스키 선배는 팀을 잘 만난 덕분에 트래블 우승에 발롱도르 2위까지 올라봤지만 난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하는 바람에 매번 10등 원저리가 최대였지. 그렇다고 순수 기량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정상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깐깐하게 따진다면 현재 정상급이라 불릴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나? 유럽 무대 한정으로 현역으로만 따져보자면 EPL의 홀란드, 라리가의 레반도프스키, 분데스의 케인까지 지난 시즌 세리의 득점왕 라우타로조차도 정상급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준급이라면 몰라도 정상급이란 말은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라우타로가 세리의 우승은 물론 월드컵과 코파 우승까지 해봤다지만 우리 셋에 비하면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하니 적당히 8부 능선급 스트라이커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우타로 선배가 고작 8부 능선급이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누네스와 제주스 선배의 경우 산중턱급 스트라이커란 말씀이십니까? 그 녀석들 정도라면 대충 뭐 6부 능선급이라 할 수 있지. 까놓고 말해 5년 연속 리그왕 득점왕을 독식했던 은바페 역시 스트라이커로 전향한 레알에선 우리와 같은 레벨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나? 그럼 기준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개인 이 말대로라면 우리 셋만이 정상급이라는 건데 기준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앞으로 나타날 정상급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기준이 필요할 거라
스트라이커란 말이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호나우두 앙리, 셰븐체코 바니스텔루이 이 4명의 선수가 이른바 4대 스트라이커라 불렸으며 2010년대에 들어선 수아레즈,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아구에로 이 4명의 선수가 새로운 4대 스트라이커의 명맥을 이었죠. 00년대 후반부터 10년대 초반까지 에토, 비아루니, 질라탄, 반페르시 등 4대 스트라이커라고는 불리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정상급에 올랐던 선배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 요즘은 정상급이라 보긴 애매한 선수가 많긴 하겠는걸요. 그러니까 말이야, 뭐 각자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 활약 중인 스트라이커만 놓고 보자면 우리 셋과 다른 선수들의 기량에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 그럼에도 너나 할 거 없이 정상급이란 말을 갖다 붙이고 앉았으니 기준을 명확히 정하자는 말이지. 그럼 어디까지를 정상급이라 봐야 하는 거지? 뭐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은바페라면 적응을 마치는 순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테고 그 밑으로 라우타로를 시작으로 오시멘과 와킨스, 이삭과 요케레스, 누니에스와 잭슨 그리고 솔랑케와 히샬리송 등이 줄줄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티어로 따져보자면 저희 셋과 음바페가 1티어, 라우타로가 2티어, 오시멘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이 그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정상이란 타이틀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1.5티어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우타로가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다거나 나머지들 역시 저희 셋을 뛰어넘고 득점왕을 넘어 유럽 최다골 정도는 넣어줘야 비로소 정상급이라 불릴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죠. 너무 깐깐한 것 같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과거의 선배들이 최소한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나서 정상급 스트라이커란 소리를 들었으니 확실히 4대 리그에서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거나 유럽 통산 최다골을 기록하며 유러피안 골든슈 정도는 받아야 정상급 스트라이커라 할 수 있겠는걸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할수록 선수 이적료에 거품이 끼지 않는 법이고 현 시점 스트라이커의 정점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간다는 거 알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기준은 무엇이며 현 시점 세계 4대 스트라이커는 어떤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